안녕하십니까. 왈가왈부의 홍광철입니다. 바쁘신 일상 속에서도 저희 왈가왈부를 시청해주고 계시는 후원자분들과 구독자분들에게 심심한 감사 인사를 전하면서 오늘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북쪽 사람들도 자유민주주의에 대해서 알고 있을까, 이런 주제를 가지고 방송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것도 알아야 되나? 이런 생각 안 드세요? 그런데 미래통합당 강남갑 후보로 지금 나온 태영호 씨가 지난 2월 10일에 국회에서 국회의원 출마 시에 이런 내용의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비례대표로 나갈 수도 있지만 지역구에서 선택을 받아서 동료들, 북에 있는 동료들과 또 해외에 있는 동료들 자신이, 그리고 또 해외에서 이 텔레비전 중계를 볼 북한 노동자, 또 주민들에게 자유민주주의 시스템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보여주고 싶다, 이런 내용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북쪽 사람들은 모른다는 거 아닙니까? 자유민주주의 시스템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또 태영호 씨는 이런 글도 썼습니다. 3층 서기실이 암호에서 이런 내용이 주장됐었거든요. 김정일 위원장의 형 김정철이 영국에 왔을 때 영국의 의회 시스템이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해서 보여주려고 영국 의사당에도 데리고 갔었다, 이런 내용 이야기도 주장됐습니다. 그러니까 모른다는 거 아닙니까? 북쪽의 최고 지도자의 형도.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북쪽 사람들을 정치 문맹자로 만들어 버리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정치 문맹자로 북쪽 사람들을 만들어 버리니까 이거 가지고 방송은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방송 준비했고요. 북쪽은 여러분들도 다 알다시피 인민대중 중심의 우리식 사회주의, 이런 정치 방식 가지고 조선노동당이 둘이 전체 인민을 묶어 세워가지고 이렇게 혁명가 건설을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북에서 인민들에게 인민대중 중심의 우리식 사회주의가 세상에서 가장 우월하다, 이렇게 배워주거든요. 그러면 인민대중 중심의 우리식 사회주의가 세상에서 가장 우월하다는 걸 보여주려면, 그러면 인민대중 중심의 우리식 사회주의와 대비되는 중국의 특색 있는 사회주의, 그리고 또 뭐 자본주의 등 이런 정치 방식에 대해서 배워져야 하는 건 당연한 거겠죠. 우월성 교육이라는 건 이렇게 하는 겁니다. 우월성 교육은 다른 것과 대비하면서 내게 좋다, 저건 니가보다 못하다, 이렇게 우월성 교육은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말로 니네 니께 좋아 하면 사람들이 인정 안 하는 겁니다. 내게 왜 좋다 그러지? 날 속이기 위해서 그러나? 애들한테도 해봅시다. 장난감 지어주면서 다른 아이 장난감을 보여주면서 이거보다 이렇게 해서 니께 더 좋아, 이렇게 말해야 애들이 아는 겁니다. 우월성 교육은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자본주의에 대해서 이야기하자면 빠지지 않는 게 있죠. 자유민주주의. 그렇기 때문에 자유민주주의에 대해서, 자본주의에 대해서 이야기하자면 자유민주주의에 대해서 이야기해야 되는 겁니다. 그 정치 방식에 대해서. 이건 이치입니다, 이치. 교육이 이치. 때문에 북에서는 고등중학교 세계력사라는 과목이 있거든요. 교동중학교에. 그 과목에서부터 이렇게 구석기 시대, 신석기 시대, 우리 생명이 생겨서부터, 인간 문명이 생겨서부터 이렇게 쭉 흘러온, 지금까지 흘러온 그런 공동체 생활, 거기에서 기족이 생겨나게 된 그런 과정, 그리고 또 절대군주제, 그 다음에 입헌군주제, 또 상징군주제, 그리고 또 공화제, 상권분립, 오권분립, 직접민주주의, 간접민주주의, 이런 여러 가지 정치 방식들에 대해서 다 배워주고 있습니다. 모른다면 학교 때 공부 잘 못해서 모르는 것이, 북에서 배워주지 않아서 모르는 건 아니거든요. 이렇게 그런 정치 방식들에 대해서 배워주면서 자본주의 정치 방식이 이 결점을 지적하고 사회주의 정치 방식이 가장 옳다고 이렇게 배워주고 있는 겁니다. 요즘 국회의원 선거철 아닙니까? 그래서 국회의원 선거가 북한의 최고인민의 대의원 선거와 이렇게 대비해서
이런 실리를 가지고 제가 이야기하겠습니다. 북쪽 사람들이 정말 남한이 자유민주주의 이런 정치 시스템에 대해서 모르나 하는 걸 이야기하러 갑니다. 북에서는 이렇게 남한의 국회의원과 맞먹는 이런 사람들 보고는 최고인민의 대의원이라고 하거든요. 예? 그런데 최고인민의 대의원 선거를 나갈 때 돈을 들이지 않습니다. 대의원에 대한 추천은 각 도시군 인민위원회 이렇게 대의원 사업부라는 게 있거든요. 거기에서 대의원 추천을 합니다. 그렇게 하면 그 추천을 하는데 그 추천하는 속에는 노동자, 농민, 예술인, 체육인, 과학자 누구나 될 수 있습니다. 간부들도 다 물론. 대신 유권자들이 인정할 정도로 정말 일을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북쪽이 최고인민의 이 대의원들을 보게 되면 노료경문, 그 다음에 인민교원, 인민예술가, 인민체육인 이런 사람들이 많은 겁니다. 이렇게 북에서 노료경문 칭호, 그 다음에 이자 같은 인민교원, 인민예술가, 체육인 이런 명예 칭호들을 받는다는 건 많은 사람이 인정할 정도로 일을 잘했다는 걸 말해주기도 합니다. 구독자분들 입은 아실 겁니다. 제7차 세계 육상 선수권대회에서 마라톤 1등한 우승한 정성욱 선수요. 북쪽에. 그 정성욱 선수 그 1등하고 돌아와서 북에 와서 공화국 영웅이 됐고, 그 다음에 최고인민의 대의원이 됐거든요. 아마 지금도 최고인민의 대의원 하고 계실 겁니다. 또 우리 친구들 중에도 있었습니다. 상철이라고. 제가 여러 번 말했는데, 그 친구 아버지도 제일 높은데 무상강설에서 대형차원 누수를 했거든요. 그런데 노력영웅이 됐고 최고인민의 대의원도 됐습니다. 그 사람들 최고인민의 대의원 되는데 단돈 한 푼 안 드리거든요. 그래서 이 북에서는 당선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고 뽑아졌다 그러거든요. 당선됐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이번에 국회의원에 당선됐어 이렇게 말하는, 대의원에 당선됐어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이번에 인민들이 나를 뽑아줘서 제가 최고인민의 대의원이 됐습니다. 일 잘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인민들이 수많은 노력 혁신자들 중 일 잘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특출히 잘하는 사람을 이렇게 딱 뽑아줬다는 거죠. 그렇게 말합니다. 이게 지난 동안에 많은 사람이 인정할 정도로 일을 잘했기 때문에 선거유세라는 걸 할 필요도 없죠. 굳이 선거유세를 한다고 하면 이 아이들이 선거유세를 합니다. 몇월 며칠은 최고인민의 대의원 선거의 날이다. 모두 다 선거여로 이러면서 애들이 가창연진하고 취수학대가 나가고 소고대가 따르고 소고를 치면서 그 다음에 애들이 노래를 부르고 구호를 외치고 이러면서 가는 겁니다. 그게 선거철인 애들이 그렇게 하거든요. 공부 끝나면 시내를 돌면서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이 대원에 선출된 사람들은 선거 당일에 그래서 자기 그를 뽑아준 유권자들한테 돌아다니면서 선거구마다 돌아다니면 인사를 하죠. 날 뽑아서 감사하다고. 그러니까 북쪽은 사람들이 이게 뽑아주고 그냥 가는 게 아니고 가서 투표를 하고 나와서 또 이렇게 먹고 논다. 또 춤추고 놀고 그런 문화가 있거든요. 북쪽은. 또 물론 다 노는 건 아니고 직장 갈 사람 가고 집에 잘 사람은 자고 하고 어쨌든 노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가서 인사도 하고 같이 술도 마시고 춤도 추고 노래도 부르고 이렇게 하는 거죠. 대의원들이 자기를 뽑아서 감사하다고. 그런데 우리 남한은 남한에서는 이렇게 돈도 없고 정치적 기반이 없으면 국회의원 출마하는 꿈도 꾸지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노동자 농민은 국회의원이 되기는 정말 힘들다. 이렇게 배워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런 실력을 들으면서 인민대중 중심의 우리식 사회주의가 우월하다는 것을 선전하기도 합니다. 제가 근데 이게 남해에 와서 노동자 출신으로 국회의원 출마한 분 한번 만났거든요. 강북구, 성북구 같습니다. 미안 사거리니까 자꾸 헷갈리긴 한데, 그분이, 민중당의 편재승이라는 분인데, 그분이 거기서 이렇게 선거운동, 제 페이스북 친구기도 합니다. 그래, 선거운동 하시다가, 빨갱이라고 테러를 당하고 막 이래서, 그래서 페북에 오르고 해서 제가 여러 번 보게 됐거든요. 예? 근데 그분은 건설 노동자 하시던 분이시더라고요. 건설 노동자들이 대단히 좋아한다고, 예, 그렇게 하십니다. 그런 거 보긴 했습니다. 저도 여기 와서. 선거 말이 나왔던 김에 정말 이게 북쪽 사람들이
이 남한의 선거 방식에 대해서 모르는가 하는 걸 한 가지 그 여담 한마디 해드리려고 합니다. 저희 집이 이 함경북도 무산군 국경이거든요. 두만강 옆입니다. 딱 그 창문 열린 그 중국이 이렇게 보이는 그런 곳입니다. 근데 이렇게 중국에서 중고 상품들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이 뽀라고 합니다. 그 이렇게 큰 마대에도 들어오는데, 근데 그러니까 큰 마대에다 꽉 압축해서 들여오는 거니까 자크를 여는 순간이면 그게 탁 불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불어나게 되니까 그 다음에 엮기 힘들죠. 거기다 담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채로 넘깁니다. 한 뽀에 몇백 달러 이렇게 해서 뭐 그때 많이 비싸진 않았습니다. 한 300달러 정도 했던 것 같습니다. 200~300달러.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 저도 뭐 공장 일 다니면서도 투잡했거든요. 그런 일은. 저는 일제 여름 옷, 여자들 여름 옷만 한 뽀 이렇게 가진 적이 있었습니다. 너무 날라리고 너무 이렇게 이상한 옷이어서 북쪽 여성들 이런 그게 스타일이 안 맞아서 여성들이 사지 않았어요. 그래서 쫄딱 망했죠. 그 돈 다 버리고 그 옷을 다 그대로 나눠줬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몇 개씩 가져다가는 이렇게 뜯어서 이렇게 다시 해 입는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다 이게 나눠줬죠. 그러니까 이게 뽀라는 게 그 안에 터치지 못하니까 그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건 운수놀이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때는 어떤 사람은 이렇게 뽀를 이렇게 한 뽀 가졌는데 그 안에 몽땅 가죽 잠바 그다음에 겨울동복 이런 옷들만 딱 들어가 있으면 그런 건 버는 거죠. 근데 내외유 같은 게 들어가 있게 되면 그건 또 망하는 겁니다. 누기 남이 입던 팬티를 입겠습니까? 그건 망하는 거죠. 근데 그런 걸 그 안에 뭐 있는지 모르다 나니까 어쨌든 이렇게 옷들이 막 들어오죠. 근데 남쪽에 이런 상품들이 많습니다. 남쪽 상품들이 그게 웃기는 게 남쪽 상품들 중에는 이렇게 선거운동할 때 입는 옷 있지 않습니까? 선거운동할 때 선거운동원들이 입는 거 여기다 뭐 1번 뭐 기호 1번 뭐 이름 딱 쓰고 뭐 어느 당 이렇게 쓰지 않습니까? 그렇게 그런 옷들도 들어오는 겁니다. 그게 제가 있을 때는 이렇게 남으로 오기 전이니까 한 2012년 그쯤 된 것 같습니다. 근데 그때 이렇게 우리 친구 하나가 새빨간 잠바에 지금 여기다 새누리당 로고 이쪽이었나? 새누리당 로고를 딱 이렇게 연 거에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여기다 1번 하고 썼던 것 같습니다. 그때 그렇게 하고 이름 썼는데 이름은 잘 생각 안 나고요. 그런 잠바를 딱 입고 다니는 거죠. 지금 PT에서 지금 친구들이 말하는 겁니다. 야, 아니 만약 남수 새누리당 선거운동 하나 이 새끼 이러죠 아이들이 친구들이. 그리고 야 괜찮대 무슨 괜찮다 이 쥐하도 아닌다. 그런 거 입고 다니는 거. 그렇게 북쪽 사람들도 이 남쪽이 선거 시스템, 뭐 자유민주주의라는 게 어떻다는 거, 자유엔 책임이 따른다는 거 이런 거 다 없나 북한에는. 이렇게 북쪽 사람들도 자유민주주의 체제하에서의 이런 선거 방식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 이런 걸 말씀드리면서 오늘 방송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바쁘신 일상 속에서도 우리 왈가왈부를 시청해 주시느라 귀한 시간을 내주신 구독자 여러분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